경우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품질 쪽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기본 모듈이 되겠는데요. 퀄리티 이제 플래닝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FMEA,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라고 해서 불량이나 실패가 예상되면 개발 단계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체계화된 어떤 그 품질 계획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검사나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어떤 특정 그 부품에 대해서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정의를 하고 제조에 대한 그 FMEA를 또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QP 쪽에서는 이 오토모티브 쪽에 어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설계 쪽 부분과 프로세스 쪽, 제조 쪽의 품질로 나눠서 이제 기능이 부여는 됐는데 DFMEA는 디자인 페일리어 모드, 그러니까 설계 측면에서의 이제 실패, 퀄리티 쪽 관련된 거고, PFMEA는 이제 프로세스 쪽, 제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어떤 품질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 품질 쪽은 사실 어떤 불량 모드가 발생을 하면 어떤 사람은 깨졌다, 어떤 사람은 뭐 틀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표현을 굉장히 다르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카탈로그에 대한 그 정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어떤 작업 지시를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워크플로우가 시작이 돼서 유관 부서로 작업 지시가 내려가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개발 쪽에서 부품군 하위로 부품을 이제 어떤 제품 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 부품마다의 어떤 특성치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우리가 DFMEA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어떤 특성에 대한 페일리어 모드, 표면이 부식이 될 것이냐, 뭐 회전 특성과 관련돼서 샤프트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실패 모드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 또는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할 것이냐 또는 그것들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있느냐 고객한테 가기 전까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대치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들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그 프로세스 제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각 이런 제조 공정에서 이런 그 특성들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만들다가 조립을 하다가 외경이 잘못될 수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프로세스 플래너, 이렇게 그 DFMEA하고 프로세스 플래너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제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액션이 나오면 그게 인박스로 가면서 담당자가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플래닝 쪽은 디자인 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FQP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원인과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이름들을 카탈로그화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카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FMEA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에 이게 필터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왁스가 제대로 안 끼워질 수가 있다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페일리어 모드를 정의를 하고 그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가면서 개발 단계에서 좀 더 퀄리티를 고려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FMEA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패 모델의 분석,
전체 제품을 봤을 때 어떤 그 불량 모드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보고 그러면은 이 전체 부품 플랫폼이나 이런 기준을 했을 때 어떤 그 제품 개발 시에 더 그 보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부품의 제조 프로세스들을 정의를 하고 그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또 실패 불량 모드를 정의를 해서 사전에 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 페일리어 모드에 어떤 정말 심각한 것이 예상이 되면 그거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액션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그 인박스로 가면 그 담당자가 실제 그 작업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부품을 보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어떤 이 계획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는 거라면 이 퀄리티 시스템 기능, 요 카파는 뭐냐면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후처리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시행하시는 회사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어떤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이제 승인 같은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RS 이노베이터 내에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TOPS 80라고 해서요. TOPS 80가 Team Oriented Problem Solving 8가지 원칙이라는 그런 그 방법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런 그 카파 품질 문제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데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가장 먼저 품질 문제를 이슈를 등록을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팀을 구성을 하고 방지 대책을 이 팀이 수립을 하면 회의를 하자, 설계를 바꾸자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실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출하를 방지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조 쪽에는 출하 쪽에는 이거 지금 출하를 당장 스톱해라 또는 부품을 바꿔라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품질 문제에 대해서 유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조치를 적용하면 결과를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서 이게 괜찮구나 문제가 클로징 됐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카파라는 게 이게 그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그랬죠. 시정을 보완을 하는 조치가 있고 시정을 한 다음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겠는데 예방 조치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끝나는 원래는 이제 8번째 단계는 이 팀을 이제 칭찬해라 이런 이제 방법 어떤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 RS 이노베이터 내에서 실제 업무가 발생이 되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8가지 스텝을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제 액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빠르게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설계 변경을 해라, 리퀘스트 제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 또는 이제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이벤트에 대한 이게 이제 아까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품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규정들이나 내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폼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이슈를 등록을 한다거나 오디트 쪽 양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방지 대책은 실제로 shipping을 스톱해라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 또 회사의 기업마다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양식을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분석을 했으면 이제 그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퀄리티 액션 플랜을 세워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1년의 워크플로우를 쭉 흘러가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품질 로그 같은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 회사 내규나 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화면들을 구성을 해서 품질 대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뭐 퀄리티 플래닝이라는 거를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 변경 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앞에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때 이제 그냥 지나쳤던 설계 변경 뭐 기능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